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발 이식을 이제 망설이는 혹은 안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환자를 봐오면서 느꼈던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탈모가 실제 제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어떤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방법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정말로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인 그 모발 이식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이렇게 보면, 첫째로가 이제 아예 모발 이식 자체를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금전적인 어떤 그 수술 비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도 심지어 모발 이식 자체에 아예 그냥 생각이 없는 그런 분이 이제 계신 경우가 있고, 둘째는 그 시간이 또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발 이식 하고 나면 뭐 며칠 쉬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주위에서 실제 이제 그렇게 또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걸 봤고요. 참고로 제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는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를 하시게 되면 즉각 활동할 수 있다라고 여러 동영상 편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이제 소위 그 귀찮아서, 왜냐면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것 자체도 하시려면 무슨 뭐 카톡 상담이나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로 모든 게 이제 해결되지는 않고, 어찌됐든 직접 환자를 한번 보고 어느 정도 모발량이 좀 들어갈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병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끔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은 좀 그런 걸 귀찮아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근데 시간을 내셔야 이게 뭔가 해결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비용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모발이식 비용 때문에 좀 망설이는 뭐 그런 경우가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발이식 비용 자체가 물론 뭐 쌍꺼풀이나 뭐 코 성형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달라서 일반적으로 약간 더 비쌀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보시면 이제 이게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거의 그 이식한 모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가는 굉장히 그 사실 가성비로 보자면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요. 우선 당장 그래도 그 돈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의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거, 소문 뭐 이런 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식해도 뭐 소용이 없다, 이식한 모발도 다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서,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사실 우리가 뒤쪽에 후두부 쪽에 보면 안정 공여부란 부위가 있죠. 의학적으로 이제 그 안정 영역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세이프티 에리어 혹은 뭐 세이프 도너 에리어, 이 같은 말인데요. 그 부위 모발 자체는 최소 그 수명 자체가 80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 갈 수도 있고요. 최소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반영구적인 모발인데, 그 모발 자체는 우리가 채취해서 우리가 이식을 해 놓으면, 물론 의학적으로 뭐 100%가 생존하고 소위 그 생착률이 100%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뭐 90%가 살아남았다 그러면 살아남은 모발의 80%는 최소 80세까지 가는 거니까, 그게 뭐 다 빠져버린다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또 하나가 막 부작용이 많다, 막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완전히 사실 잘못됐다, 와전되고 이제 그 소위 잘못 알고 있는, 혹은 뭐 그런 거를 도리어 이제 그 방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단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이제 그 부작용이 중요한 거냐 안 중요한 거냐,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데,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문항염 정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치료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게 니나 내나 다 생기는 것도 아니라 극히 일부 환자에서 소량
극히 일부 부위에서 또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뭐 심하고 뭐가 뭐 큰일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잘못된 그런 생각이,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모발은 성장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문에 휴직을 가지고 원래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제 빠지게 돼 있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뭐 남성형 탈모다, 여성형 탈모다 이런 편에서도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장 주기가 이제 짧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장기가 줄어들어서 성장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게 되는데, 그런 성장기를 짧게 하는 원인,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DHT라고 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요게 이제 그 성장기를 짧게 하는 건데, 여하튼 이런 성장 사이클이 끝난 자리, 보통 이제 자리별로 한 10번에서 30번 털은 난다. 두피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17번 날 자리인데, 그게 성장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하여튼 17번이 다 끝났다. 그러면 사실 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뭐가 난다는 거는, 그거는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그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뭘 자꾸 두들기거나 뭘 바르거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들은 이 시기에는 의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제 탈모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인 건 아니고, 그것도 그냥 나는 상관없어 이러신 분들도 또 실제는 제법 있고요. 그렇지만 탈모로 인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게 고민이라면, 그런 탈모가 있는 이미 진행된 부위들은 이식을 하시는 게 당연히 너무나 좋은 거고, 거기다 씌우고 뭘 하는 것보다는, 덧대고 씌우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털이 자라는 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위는 이식을 하는 게 당연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이식한 모발 이외에 기존 모발들은 꾸준히 또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퍼펙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존에 제가 오랫동안 이 모발 이식 탈모 치료를 하면서 일부 환자분들이 왜 모발 이식을 그렇게 망설일까, 아니면 혹시 주저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보면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중에 이제 아예 나는 모발 이식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관심은 있는데, 이런 다른 어떤 걱정 때문에, 의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혹은 또 하고 나면 엄청 아프다, 며칠 쉬어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망설이는 거라면, 저희 기존의 닥터공 헤어 의원이 올렸던 여러 동영상 편을 잘 참고하시고, 아니면 문의를 주신다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